안녕하세요. 이 화면은 2019년에 기출되었던 모션 그래픽 씬 3번의 한 장면입니다. 이 유리잔에 있는 이 라벨을 작년에 이 영상 풀이하면서 일러스트로 그려봤었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이 부분을 애프터 이펙트로 그려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일러스트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어지간한 도형 그리기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볼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만들어보고 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도형 그리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보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리려는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요거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좌측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는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을 찾으셨다면 그렇게 저와 다르게 만드실 수 있고요. 차후에 애프터 이펙트가 익숙해지신다면 그런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들이 자신의 디자인의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보여드리는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요. 참고를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좌측에 있는 도형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쉐입 레이어의 별을 이용해서 이 외곽선 꼭지점들을 굴려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동그라미들이 삥 둘러있는 모습은 리피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꺼버리고요. 자, 별을 선택을 하고 그리게 되시는데 먼저 칠을 좀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별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별이 모양을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황에서 이 마우스를 떼지 않고 밖으로 쭉 빼보시면은 밖에 있는 꼭지점의 위치가 바뀝니다. 안에는 가만히 있고요. 밀어보면은 또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게 돼서 모양들이 바뀌게 되죠. 방향키에 위로 가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꼭지점이 증가를 합니다. 아래로 가는 거는 다시 꼭지점이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이렇게 뭔가 좀 모양이 굴려지네요.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바깥쪽으로 모양이 굴려지고 있어요. 자, 일단 놓고요. 마우스를 살펴보면 폴리스타 1이라는 게 생겼을 거고 그 안에 폴리스타 패스가 있을 텐데 유형은 지금 저희가 별을 그렸죠. 여기는 별과 다각형 두 가지는 같은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점, 포인트는 저희가 지금 그린 꼭지점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반경 이너 레이디어스라고 나올 텐데 요걸 눌러보시면 안쪽으로 향하는 꼭지점에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 꼭지점. 그 다음에 바깥쪽 꼭지점이 지금 곡선으로 굴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내부 외부 원형률을 지금 여기를 0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원래 저희가 그렸던 뾰족뾰족한 모양이 되는데 내부 원형률을 싹 바꿔보시면 이 내부 꼭지점과 연결된 선이 곡선으로 굴려지고 있습니다. 잘 보이게. 그 다음에 외부 원형률을 보시면 마이너스로 가면 이렇게 꼬아지고요. 플러스로 가니까는 외부의 꼭지점으로 연결된 선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반경과 원형률을 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시게 됩니다. 이때 내부 반경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고 내외부가 100이라고 똑같으면 거의 이제 그 직선에 가까운 원형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꼭지점들이 반경이 같기 때문에 굴림이 없이 한 원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리면 이상해요. 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최종으로 만들었던 꽃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만약에 이런 모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폴트 별 모양을 원한다 하면 도형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우고 도형 초기화의 방법은 별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원래 별 모양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지우고 그려보시면 다시 내가 원하는 디폴트 도형이 나오는 거죠. 도형 초기화 알아두시면 좋아요. 모르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다각형 패스를 열어서 점을 8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내부 반경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 내외부 반경을 그 다음 원형률을 굴려서 플러스 방향으로 굴려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모양 잡는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금방금방 이 수치가 머릿속에 있으면 되실 거예요. 비슷한가요? 내부를 좀 더 굴려줘야 되겠는데요. 비슷하다고 하고요. 자, 가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똑같은 모양의 외곽선이 있는 도형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그릴 필요 없이 이 별을 컨트롤 D에서 복사를 해서 이 선택 툴로 이렇게 해서 줄여 주시는데 이때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정중앙으로 딱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뭐 외곽선도 좀 조정을 하시고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별이 있는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다가 바로 더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레이어로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다른 레이어로 그려서 정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선은 없고 칠을 했죠. 그런데 얘와 얘가 같은 중심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요 두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윈도우에 보면은 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한글 버전은 창의 맞춤인데 이 맞춤 탭을 딱 보시면 여기 이제 컴포지션에 맞출 거니 아니면은 이제 선택한 객체들에 맞출 거니가 나오거든요. 선택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정렬을 딱 해주시면은 얘네가 두 개가 정확하게 같은 중심점을 가지고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동그라미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요거를 한 개를 그려서 리피터로 돌려볼 텐데요. 먼저 원을 하나 그리죠. 그리시기 귀찮으면 방금 그렸던 동그라미 컨트롤 D 해가지고 또 선택들 잡아서 이 노드점 딱 더블 클릭해 보면은 변형할 수 있게 편하게 나오고 이거 딱 동그라미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위치를. 그리고 이제 리피터를 줘야죠. 돌려야 되니까 애드에 리피터 반복을 누르시고 반복은 일단 카피 개수하고 트랜스폼 리피터의 XY 위치값 봐주셔야 되잖아요. 일단 복사를 우리 8개를 하죠. 카피를 8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값을 0으로 주시고 돌려야 되니까 회전으로 가셔서 연산이 되죠. 360 나누기 8 하면은 45도인데 얘가 같은 위치에 지금 머물고 있어서 이게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이럴 때는 기준점, 앵커 포인트를 쫙 돌려보세요. 이 색깔이 하얘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 얘네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들도 돌려줬어요. 그리고 별을 가운데 하나 있었잖아요. 별을 그려주시고 위치가 정중하게 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 만약에 정중하게 위치하게 할 거면은 온라인 통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원이 맞네요. 그러면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얘를 복사를 해서 줄이고 외곽선 좀 굵게 주고 색깔을 바꿔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아까 보셨던 얘랑 좀
뭐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라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왼쪽에 만들었던 것들은 컴포지션으로 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오른쪽 거를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투명도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좀 빼줘야 되겠네요. 잘. 여기에 원을 그려보죠. 일단 원으로 쉐입을 만들어서, 아이고 마스크가 됐어요.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실수인데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려야 쉐입이 됩니다. Shift Alt 누르고 잘 맞춰서 그려주신 다음에 선이 없고 필이 있네요. 이거 이때 스포이드 딱 찍으면 옆에 있는 애하고 똑같아지죠. 제가 사랑하는 애프터 이펙트의 스포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안쪽에 공간을 좀 빼줘야 되잖아요. 원을 하나 복사를 해서 얘를 좀 줄여주시고, 크기를 Shift 컨트롤 누르고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머지 패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때 원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같은 선상에 추가를 해주셔야 이 두 개의 원이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클릭을 하고 패스 병합이네요. 한글 버전에서는. 하고 여기에서 모드에서 교차점 제외를 딱 눌러주시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좀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다고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원은 만들어졌고요. 항상 이렇게 뭔가 모양을 낼 때는 머지 패스 활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꽤 유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 라벨은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패스를 가지고 펜툴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려볼까요? Shift 누르면 반듯하게 그려지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여기를 딱 가야 되는 선을 누르고 쫙 굴려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굴리는 건 문제가 안 돼. 이 다음이 문제잖아요. 이렇게 바로 찍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방향이 되니까 Alt 누르고 얘를 가려는 방향으로 좀 싹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조금 이따 수정을 조금 하고요. 찍고 그 다음에 얘도 딱 해서 딱 굴려주시는데 정말 이상하게 됐네요. 자, 이때 수정을 하죠. Alt 누르고 얘를 딱 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도 살짝 이상했던 부분을, 얘는 Alt를 누를 필요가 없죠. 아까 저희가 한번 꺾어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펜툴로 모양을 좀 잡아줍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은 배경 P를 흰색으로 하고 선을 초록색으로 하고, 아우 잘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좀 수정하기가 더 쉽네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 안에 점선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점선은 이 똑같은 모양으로 줄여서 외곽선을 점선으로 바꿔주고 P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같은 모양이니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백이 상하좌우 똑같이 줄여주는 거는 옵셋 패스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컨텐츠에다가 옵셋 패스를 적용을 해버리시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모양 두 개의 도형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줄이려는 모양 하나에만 옵셋 패스가 적용이 되도록 모양 2번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패스 옵셋 추가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열어보시면 패스 옵셋이겠죠. 옵셋을 쫙 줄여가지고 적당히 줄여서 7 빼줘 버리시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크기의 선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7 필요 없잖아요. 7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눈 꺼져 있는데 지워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에 보시면, 자, 여기 대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플러스 딱 눌러보시면 점선으로 변하는데 여기 대시 값을 조절을 해보시면 크기, 간격, 그 밑에 옵셋,
옵셋을 하면은 시작점 스타트 어느 선부터 스타트가 되는지가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는 일단 선의 끝 모양을 라운드 캡으로 좀 바꿔줄게요. 그럼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겹치는 데도 있고 끊기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요럴 때는 이 옵셋 값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해주십니다. 이거 수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시를 조금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보셔가지고 이 센스껏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일러스트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그려지는데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요렇게 제어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라운드 캡을 씌운 점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가요? 아유, 선이 엄청 이 모양은 이제 디테일한 거는 좀 잡아주세요. 선 색깔을 좀 진하게, 너무 진한가요? 좀 디테일한 건 잡아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던 라벨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카페에 의견 주신 뚱바뚜바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도 도형 그리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까요?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